빨리 갑시다. 지금 전당대회 지금 이제 시작 하고 있는데요. 자, 새누리당 전당대회 한마디 여기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예, 이번에 새누리당에 그 당권을 잡겠다고 후보로 나온 사람이 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정당의 본류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서청원 의원 친박인됐던 분이에요. 이 한나라당에서 나가서 친박인됐던 분이고, 그리고 김무성 의원 한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분입니다. 네, 무소속 친박연대죠. 예. 네. 그렇죠. 지금 김을동 의원 마찬가지죠. 친박인됐던 분이죠. 네. 예. 이인재 의원 뭐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까지 했던 분입니다. 네, 자민련도. 예.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정말 몇몇 분 빼고는 김태호, 홍문조 이분들은 원래 오리지널이에요. 몇몇 분 빼고는 이번에 당권을 놓고 투쟁을 한다는 김무성, 서청원 두 분 다가 한때 배책당에서 밖에 나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번 그 당권 경쟁을 보면서 좀, 권력무상,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고, 또 하나, 이번만큼 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관심 없는 전당대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전당대회가 있으면 여든 야든 그 당의 지지도가 컨벤션 효과를 해서 한 5%, 적게는 5%, 많게는 한 10%까지 올라가요, 지지도가. 네. 근데 지금 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전당대회를 있으면 새누리당이 대단히 승승장구하고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김무성이가 잡으면 어떠리, 그리고 서청원이 잡으면 어떠리. 예. 하여간 말입니까? 네. 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근데 말이죠. 저는 국민들은 네. 그 무슨 1분씩 드리겠습니다. 전당대뿐만이 아니라 네.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청원, 김무성 현실적으로 두 분 중에서 한 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당 청와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만약 김무성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은 나름대로 청와대와의 일정 부분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서청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반수를 할 수 있다면 그 소통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소통이 지금처럼 이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간다면 그런 소통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잠시 후에 좀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되더라도 뭔가 당청와의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갑수 선생님도 한 말씀, 뭐 관심은 없으시죠?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짧게 한마디를 하자면요. 아침에 제가 어디 신문에 이제 정치 칼럼 쓰는 데가 있었는데 한 2시간을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게 있었어요. 결론이 뭐냐면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활력이 없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청원, 김무성 두 분이 박 터지게 싸운다고 그러죠. 보통 9월을 하는 말로.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는 전혀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네. 서로 이게 장수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워갖고 차기에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과정인데 그거를 눈살 찌푸리면서 자꾸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검을 빼서 찔러주면 않는 것이 말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피 튀기게 싸우는 당들이 성공을 합니다. 옛날에 친이 이명박계와 친박 박근혜계가 아마 이 세상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을 거예요. 2007년 네,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연달아 집권에 성공합니다. 물론 싸웠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력을 다해서 목숨 거는 싸움이 사실은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소시키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새누리당이 이런 식의 갈등을 백일하에 드러내 보이면서 싸울 수 있는 게 그래도 저력이 있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야당은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죠. 네. 아주 칭찬을 해주시죠. 예. 네. 우리 정국이 교수. 저는 뭐 전당대 지금 발표할까봐 지금 보고 네. 있었는데, 네. 그 조금 전에 우리 전 변호사께서 두 사람이 그 한나라 새누리계의 뭐 본류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거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요, 한때 한나라의 폭발만 나갔었죠. 한 번 나갔습니다. 미래연합 만들어가지고 네. 고생한 끝에 다시 돌아왔고, 이 새누리의 그 세 가지 지류가 있지 않습니까? 민정계, 민주계, 또 뭐 자민련계가 있는데, 저는 뭐 민주계 쪽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그래도 개혁적이고 뭐 이렇다고 보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문제는 두 사람이 이번에 뭐 YS계죠. 예. 정치 쇄신에 대한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 점은 그 두 사람 좀 반성을 하고, 누가 되든 간에 국민들이 지금 그 정치를 바라보는 그 혐오증을 어떻게 씻어주느냐,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요 후보가 어떻게 다 YS계예요. 네, 이 그러네요. 근데- 상도동 다 이러네. 근데 뭐 정치 쇄신에 관해서 어떤 말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그 두 분이 그 세 차례에 걸친 그 당원 연설회에서 제가 주의 깊게 쭉 살펴보니까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 아주 구체적인 어떤 보관도 없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보관도 없고 다만 박근혜 정부의 성공 이 얘기만 해요. 두 분이. 그리고 이제 서청원 후보는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대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대통령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해라. 그 얘기는 그 김무성 대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 아니겠느냐. 네. 예, 그런 얘기인데 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정략적인 발언만 나왔지. 네. 정말 리더로서 내가 집권 여당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끌어보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권에 욕심이 없이 정치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속이는 거 아닙니까? 위선 아닙니까? 이번에 너무 또 전당대회가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 여전히 그게 대세였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언제까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계기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좀 놔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집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대권에 욕심 없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능력 없는 자들이 대권을 탐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민정부 들어와서 과연 군사 정부를 나무랄 정도로 어떤 영향을 발휘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거 보면요. 우리 그 문민 쪽에서 대통령을 욕심내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은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성과가 나왔죠. 만약에 그런 장군 출신들이 계속 집권을 했다면 아마도 한국 사회는 대단히 참혹했을 겁니다. 자, 네, to be continued to.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 to be 같습니다. continued.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문민정부 예, 3기의 성과에 네, 대해서 to be 한번 토론해 continued. 월요일 날, Monday, next month.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